우리가 문법을 생각하다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문법과 구조를 생각해도. 안녕하세요, 강현성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어 관련 꿀팁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어에 갖고 있는 한 5가지 정도 오해,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문법을 생각하다 말이 안 나온다. 어떻게 하면 문법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듣다 보면 귀가 뚫릴까? 그럼 몇 시간을 해야 귀가 뚫릴까? 1000시간, 2000시간, 10,000시간?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영어 문장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러는데, 외우다 보면 결국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도대체 영어 문장을 어느 정도 외워야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걸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학습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일까? 그 다음에 발음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어제 급하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한 5가지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조금 그래도 명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어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 5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언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두뇌의 영역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언어학자가 발견해낸, 우리가 이제 5가지 영역을 쓴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언어 쓰면 언어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 언어 영역 하나가 모든 언어를 관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5가지가 있어요. 일단 하나가 형태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ly가 붙으면 뭐 부사로 규칙성을 찾기도 하고, 뭐 on 붙으면 부정형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규칙성을 찾거나 단어의 형태 같은 것들을 이제 분간하게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와 관련된 부분,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소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언어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조적인 부분, 구조적인 틀 안에 언어를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의미적인 부분, 이런 단어 같은 거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나열한 이 단어들이 합쳐졌을 때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지, 이런 의미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화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화용적인 부분이라는 건 약간 이제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인데, 이건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어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는 모든 언어가 이제 다 직설적이에요. 그냥 밥 먹으면 밥 먹는 거고, 위험하다면 위험한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영화 보러 나갈까? 혹은 뭐 오늘 외식할까? 했는데, 오늘 날씨 좀 추워졌던데, 오늘 날씨 추워질 거라던데, 이 말은 뭐예요? 날씨 추울 거라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날씨 추우니까 외식하지 말자, 나가지 말자, 요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함축적인 능력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의미, 예를 들어서 이건 한국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런 함축적인 의미의 차이는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너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어떻게 이걸 정형화시켜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2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그 외에 4가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이 있는 건 이제 형태를 제외한, 왜냐면 우리가 말하기랑 일단 듣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들이 많잖아요. 소리와 관련된 영역, 구조와 관련된 영역, 의미와 관련된 영역이 있는데, 이 3가지 영역이 다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서로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얘네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게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영역들이 막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막 작동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순간 정신이 팔려서 멍할 때, 분명히 내 귀 속으로는 한국어가 들어오는데 얘가 뭔 말하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근데 뒤늦게 딱 정신 차리고 뭐라 그랬지. 근데 분명히 내 머릿속에 한국어가 들어왔고, 뒤늦게 그 한국어가 막 조합해서 그 말했구나라고 이렇게 막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뭐예요? 내가 정신이 팔렸을 때는 내가 구조와 의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신경을 못 쓰고 여기 혼자 얘만 작동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어떤 구조로 말했는지 뭔 말했는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한국어 사운드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구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어 읽을 때 주어 동사 목적 아주 이쁘게 잘 나누지만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죠. 그쵸? 이땐 구조적 영역을 써서 나눈 거지만 의미화를 못 시킨 거예요. 서로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미적인 부분도 제가 요즘 이제 녹화를 하고 제 말한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저는 분명히 이런 의미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법적 실수, 뭐 구조적, 뭐 주격 조사랑 목적격 조사를 바꿔서 쓴다든가, 근데 그 순간은 제가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 말은 구조적 영역이 이제 작동을 제대로 못한 거고 의미적 영역만 작동을 해서 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말한 거는 다른 의미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영역이 따로 노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언어를 배우려면, 언어를 잘하려면 이 세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 발달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법을 생각하다 말이 안 나온다라는 말 있잖아요. 문법을 생각하다 말이 안 나온다. 그 말을 제가 좀 수정을 해드리면 우리의 구조적, 문법적 영역에 그 뇌가 충분히 발달을 하지 않아서 내가 그만큼을 생각하고도 문장을 못 만들 정도로 문법적, 구조적 영역이 그 문장을 뱉기에는 발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 나 중고등학교 때 문법 공부 엄청 많이 했고 나 문법 지식 엄청 많고 다 아는데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문법적 지식을 저장하는 그 외우는 것과 이 구조적인 영역을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문장을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 사실 또 중요한 건 이 구조적인 영역은 의미적인 영역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잖아. 우리가 이제 토익 시험 보듯이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나눠놓고 막 그냥 뭐 문법적으로 틀린 것만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의미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구조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의미적인 부분까지 같이 엄청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want you to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I want you to understand 이라는 구조를 썼어요. 저는 이게 임계 영역 이상으로 넘어가서 훈련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want 다음에 목적어하고 투부정사가 들어오는 게 말로도 빨리 나오고요. 들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게 의미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이거를 딱 놓고 이 want를 그냥 원하다라고 외우고 끝난 게 아니라 want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투부정사가 오는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이 구조를 임계 영역치, 충분한 훈련 임계 영역치라는 거는 이제 내가 우리 국어를 할 때 특별한 노력을 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계 영역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 want 단어 뜻만 외우고 끝난 게 아니라 목적어 투부정사의 구조에 대해서 다양한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반복 훈련을 엄청 해서 임계 영역치를 올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임계 영역치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편하게 나오고 들었을 때도 의미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want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오는 이런 구조 같은 경우. 근데 물론 이런 쉬운 구조들도 내가 임계 영역에 도달하지 않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또 힘든 거죠. 임계 영역에 도달한 단어라는 건 단순히 내가 이걸 한국말로 무슨 뜻이네 라고 외운 게 아니라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빡 이해가 되는 순간 있잖아요. 그게 임계 영역에 도달한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도 단어장 놓고 이게 한국말 무슨 뜻 딱딱딱딱 넘어가는 식으로는 사실 단어를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 그대로 진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임계 영역에 이 의미적 영역과 구조적인 영역을 사용하면서 언어를 하려면 여기를 자극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외우는 거랑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일단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언어를 습득해라. 야, 우리 한국어 배우는데 무슨 뭐 문법 공부했냐, 구조 공부했냐, 그냥 막 엄마 아빠 하다 보니까 되지 않았냐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전제 조건 자체가 틀립니다. 모국어고요. 모국어고 이거는 언어학자들 사이 이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언어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그래요. 언어를 학습하는 결정적인 시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0세 주변에서 그 시기가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철저한 노력을 통해서 의식적인 노력,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learning,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acquisition 하는 거는 이제 그 어린아이들, 모국어로 사용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학습을 한다. 그냥 자연스럽게 열심히 듣고 따라하다 보면 말이 나올 것이다. 모국어 나오듯이 나올 것이다. 절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된 이상 그 꿈은 버려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엄청난 체계적인 노력과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2 언어에 대한, 특히 우린 영어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영어에 대한 이 구조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의미적인 능력 부분들을요. 이제 아까 듣다 보면 귀가 뚫릴까는 말에 대한 답이 또 나온 거죠. 그냥 듣는다고 귀가 뚫리지 않는다. 그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정확히 이해하는데 그 이해하는 것도 단순히 comprehensible input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구조적으로도 완벽히 뜯어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내 문법적 실력, 구조적 실력이 초급이면 내 영어 실력이 초급까지 갈 수 있는 밑바탕이 있는 거고요. 내 구조적 문법적 실력이 중급이면 내가 중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밑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구조랑 의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 영역들을 발달을 시켜서 임계 영역에 넘어간 구조와 그 다음에 단어들이 많아져야 말이 더 빨라지고 자연스러워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벤치프레스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막 20kg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가슴 근육을 엄청 키워줘 막 100kg, 200kg 이런 거 훈련을 해. 그때부터는 뭐 2, 30kg짜리는 막 되게 껌처럼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국어는 이만큼 엄청 임계 영역으로 올라갈 정도로 엄청 이미 훈련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부분, 의미적인 부분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무조건 외우다 보면 결국 영어를 잘하게 될까? 이것도 어떻게 외우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구조적인, 의미적인 영역을 계속 훈련시키면서 반복하고 외우느냐, 그냥 이게 무슨 뜻이네, 혹은 내 초급 문법 구조적 실력으로 외우는 거, 내 중급 문법 구조적 실력을 바탕으로 외우는 거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발음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발음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3가지 영역을 다 발달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3가지 영역을 다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발음 같은 경우는요, 이 임계 영역에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요. 저 지금 발음이 임계 영역에 도달했거든요. 저 영어 발음할 때는 그냥 영어 발음으로 그냥 알아서 입에서 근육들이 만들어져서 나오게 됐어요. 이게 알아서 근육이 만들어서 영어 발음이 나오게 됐다고 아까 전에 의미랑 구조랑 다른 거라 그랬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영어 알파벳을 내가 듣는 거 있죠. 듣는 것도 잘 듣게 되죠. 내가 발음할 수 있으니까. 음운 영역을 저는 훈련을 했으니까요. 듣는 것도 잘 들리고 말도 비교적 명확한 영어 사운드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걸 의미적 구조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 이걸 훈련시키면 어떠냐? 우리 정신이, 일단 언어를 말할 때 이런데 정신이 다 분산되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 붓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할 때. 그죠? 근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계 영역이 넘어가 있으면 여기에 그렇게 큰 힘을 가하지 않아도, 여기에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가하지 않아도 여기 2개에 집중해서 나는 언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어 하는 환경에 딱 들어가 보면 다양한 환경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제가 편한 친구들이랑, 외국인 친한 친구들이랑 1대1로 대화하는 거랑 또 몇 명 더 여러 명 모여서 대화하는 거랑 그 다음에 대학교 수업에서 대화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왜냐면 우리 뇌가 그때 처리할 정보들이 다 다른 거야. 편한 친구랑 있을 때는 그냥 외부의 이런 환경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내 말하는 데만, 구조적 의미적 영역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막 엄청난 부담감에 있어. 남들 앞에서 막 스피치를 해야 돼, 영어로. 그럼 그 부담감이라든가 남들의 리액션, 눈빛, 처리해야 될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머릿속에. 그럼 내가 그만큼 이걸 신경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의문에 관련된 부분까지 만약에 부담이 나한테 다가와. 내가 발음을 했는데 얘가 못 알아듣는 게 딱 보여. 헉, 나 발음이 이상한가? 이런 걱정, 불안? 이런 것들도 나의 영어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발음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계 영역으로 도달하기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가능해요. 효과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영어에 대한 오해 있잖아요.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럴듯한 얘기들이에요. 야, 우리 모국어 배울 때 그냥 막 말하다가 되지 않아, 듣다 보니 되지 않았냐, 그냥 열심히 넷플릭스 듣다가 쉐도잉 하다 보면 될 거다. 좀 그럴듯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기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구조적인 영역, 의미적인 영역을 같이 골고루 발달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법을 생각하다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문법과 구조를 생각해도 그 의미의 문장을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의미적인 구조적인 영역의 뇌가 발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 have performance at the end of this month. Performance. Acting on the stage.
Oh. I do act for hobby. So Yeah. I What, so busy. musical? No, just act. Play. Oh, oh okay. Mm-mm. That's interesting. If you guys are interested in, of course Well, it's send us the link. it's Oh, hard. Yes, I would actually like to come and like watch. It's a good way to study Korean for you guys maybe. Oh.